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스원의 디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반갑습니다. 오라! 이제 이것도 하시네요. 네. 작게 했는데 좀 딱 괜찮네요. 보여가지고. 네, 아주 소심하게 다음번 두 손으로. 좋아요. 네. 점점 더 나아지고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 익숙해지시는 네,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좀 아끼셨잖아요. 네, 그쵸, 가족분들이 보셨나요? 안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 네, 저희 동생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동생은 남동생인데 공감도 해주기도 하고. 아, 제가 봤을 때 그건 송농사님이 직접 사연을 보냈을 수도 있고. 비밀로 하기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헬미텔미죠. 헬미텔미 뭐였는지 이제는 아시나요? 헬미텔미? 그럼요. 헬미 뭔데요? 헬미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 벌써 이렇게 함께한 지 오래됐는데 네. 벌써 이 코너의 의미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거잖아요. 헬프미 도와달라. 아 헬프미. 네. 를 외치는 자. 좀 약간 말해라. 약간 다 어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할미다는 게 자꾸 생각나더라. 할미. 헬미를 외치는 자, 텔미하라, 아. 말하라 이런 거죠. 헬미 저희 외친다 그래서 텔미하라. 버플리, 오케이. 노블리들과 네. 함께하는 이 헬미 텔미. 그러니까 또 법이라는 게 네, 쉽지 않네요. 그럼요, 쉽지 않네요. 어우, 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미 드립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장안의 더글로리. 화제. 네, 더글로리. 진짜 너무 유명하고 요즘 인기가 많은 그렇죠. K 콘텐츠죠. 음. 더글로리 보셨나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 그 나중에 재방송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 아니 저는 이슈는 원래 워낙 돼서. 이런 드라마 이거 아예 안 보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네. 집에 가면 이거를 맨날 보고 있는 오.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자기가 8화까지 다 봤는데 네. 오빠 일로 와봐. 음. 그러면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또 봐도 상관없대. 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두 번째 보고 네. 저도 봤는데 재밌어. 오. 재밌더라고요. 왜 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막 이렇게 같이 보고 싶은 아, 그런 마음이 있나 재밌으니까. 봐요. 네, 같이 또 보고 싶다, 공유하고 싶고. 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항상 교육용 음. 뭔가 이제 꼭 이게 봐야 되는 게 있으면은 거기 안에 레슨을 담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고 있으면 꼭 봐라. 왜 안 보냐. 혹시 아는 분한테 리니지를 같이 아니, 하자고 그런 말은. 제가 이제 우리 노무사님 안 보셨으니까 네. 또 안 보셨을 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송혜교 님이 주연이시거든요. 네. 이 송혜교 님이 유년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말 막 뭐 영혼까지 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맞아요. 정말 인생에 걸쳐서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드라마거든요. 네. 너무 보고 끔찍해요. 싶으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거요? 이게 좀 맞아. 이렇게 반에 왕따 비슷한 아, 경험이라든지 네네네네. 그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네, 느낌.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네. 이 정도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이런 들었어요. 반응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범죄나 이런 거를 가까이서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학교 폭력 사건을 많이 겪긴 했는데 네. 간접적으로 이 정도로 이거 막 지져요. 그 뭐지? 맞아, 인두야? 고데기. 고데기로 인두. 아니 진짜 고데기로 온 몸을 지진다니까. 맞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응. 온도 체크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뭐 애들이 술 먹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네, 무슨 야. 체육관 글로 맞아, 맨날 맞아. 불러가지고 거기 약간 아지트인데 온 몸을 그걸로 지져갖고 화상을 입히는 거야. 온몸을. 너무 끔찍하더라고. 그런 일은 야 드라마니까 그러겠죠.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폭력이 있긴 해도 좀 이 정도진 않았는데 네.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워낙 또 사실 맞아요. 예전 15세랑 지금 15세랑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지금 맞아요. 19세랑도 다르고 엄청 19세 보면 진짜 잔인하게 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그 애들한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 뉴스에 이렇게 모자이크 블러 처리가 나오는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못 보겠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물론 그 드라마처럼 막 찢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때리는 네. 부분은 상당 부분 노출이 되거든요. 그쵸. 그 블러 처리가 되긴 하지만 근데 진짜 정말 방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때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가 많더라고. 그렇죠. 그러게 왜 그렇게 좀 악한 느낌
들까요? 모르겠어요. 그 미디어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예전보다 이렇게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네.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촉법소년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더 글로리에서도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예전에 학생 때. 학창 시절 때 네. 이런 그런 폭력 행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를 좀 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촉법소년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 10세 이상이랑 네. 14세 미만의 자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중3 뭐 이 정도의 이제 나이예요. 물론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빠른 뭐 이런 연생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형법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14세.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14세 미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정보에 소스들이 너무 학생들한테 일파만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네. 어차피 그러면서 처벌도 안 된다. 당당한 거예요. 아.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을 정말 끔찍하게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어차피 처벌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식의 아나무인적 우리 때는 정말 상상하기 하기 힘든 일들이 네. 벌어지면서 또 이제 국민적 감정이 막 들끓어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쵸. 네. 촉법 소년 연령을 조정해야 된다. 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이 나옵니다. 얘기도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드라마 상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네.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정폭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나는 이제 촉법소년이니까 별로 처벌을 안 받으니까 내가 아빠를 죽이겠다 이러면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간접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네.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이들은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또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 14세 미만의 자들은 이제 형사 미성년자지만 네. 그와 반면에 이제 19세 미만의 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소년범이기 때문에 어떤 이 감형이나 이런 거는 될 수가 있겠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의 사실 주인공들도 처벌을 네.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씩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긴 했지만 네네. 고데기를 이용한 화상 처벌. 아,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너무 끔찍한 범죄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수상해 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해라고 하면 네. 신체 기능을 훼손하게 하는 그런 죄가 이제 상해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특수 같은 경우엔 드라마에서 보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거든요. 혹은 고데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네. 폭행을 가해서 이게 막 진물이 나고 화상을 입고 상해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될 것 같고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더 중한 이제 처벌을 내리게 되고 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정상 참작이나 이런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어도.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 드라마에서 그 고데기로 피해자의 몸에 하는 그분들 신고했나요? 드라마에서? 못했죠. 왜냐면 그게 네. 또 이제 학교 폭력의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어떻게든 알리려고 해. 네. 그래서 무슨 보건교사분이 맞아, 한 분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알리려고 해. 보건교사분이 아마 눈치를 챘나 그랬을 거예요.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니? 네.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어 보니까는 이제 막 상처들이 있으니까. 근데 학교 폭력 피해자가 사실상 왜 피해자냐면 이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당당하게 알리고 네. 오히려 막 떳떳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왕따를 안 당할 수도 있죠. 이게 은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쉬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너무 따돌림이 약자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 상황이에요. 드라마에서 이 그 주인공도 계속 그렇게 피해를 받고 신고는 못하고 그게 계속 내적으로 쌓였던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학교
교우라는 네. 이제 특이한 상황임을 가정해 보면 두 가지의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교우 내에서의 어떤 징계. 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일 심한 건 뭐 퇴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학도 있고 뭐 봉사활동도 있고 이거 이제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징계고 이와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자체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처벌 이 자체가. 부분은 분명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고도 고민을 하게 됐을 건데 아우, 결국에는 신고해봤자 이게 뭐 경찰 아저씨분들 오시면 네. 뭐 잠깐 보셨다가 또 뭐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지속적인 보호가 안 되고 더 큰 보복이 돌아올까봐 사실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 후자가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긴 해요. 신변 보호 요청이라는 걸 할 수는 그렇죠. 있는데 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현실상의 행정력의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모두가 그렇죠.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 네. 마치 경찰 공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처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현실적인 행정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피해자다라고 해서 신고를 해요. 네. 그런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경찰이 이 사람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조사를 하고 이제 알겠어요 돌아가세요. 우린 조사를 할게요라고 하면 그 순간에 또 막 그렇죠. 어떤 2차 가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 경찰에 맞아요. 신고했어?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이런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 또 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소위 그때 아직까지 자아가 확실하게 이렇게 성립이 안 된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말고 만약에 제일 친한 이제 친구 5명인데 그 중에 4명이 날 괴롭힌다라고 하면 그 당시는 그 친구들이 너무 싫고 그렇지만 나 문제 있는 사람인가 보다.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이게 잘못된 확실히 법적인 잘못됨이란 생각보다 내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자꾸 이제 어떤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날 괴롭히는구나라고 자책한 학생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은 큰 상처거든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뭐 사실 평생 남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네. 쉽게 맞아.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라고 봐요. 이런 나이를 좀 없애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것도 짧은 생각인가요? 그렇죠. 나이- 왜냐면 네. 이게 충분히 이 반대 입장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아이들이란 네. 교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이 쉽게 얘기하면은 미성년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해자 자체도 자아가 성인만큼 성립이 되지 않은 자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분명한 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아이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근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처벌보다 이 사람의 마인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인드를 바꿔놓는 게 오히려 피해 상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다라는 어떤 교화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쵸. 네.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또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요즘엔 또 그쵸.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드라마를 보면은 네. 가해자도 좀 구분이 돼요.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 그쵸. 그 친구보다 조금 힘이 약한 친구들이 음. 때려요. 그러니까 때려, 얘 때려. 우두머리가 있고, 그쵸. 아, 그거를 실행에 행동대장이 옮기는 있고. 애들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시킨 사람은 때리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처벌은 누가 더 심하게 받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교사범이라고 해요. 교사범. 교사범 이제 들어는 보셨을 수 있는데 교사범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교사범이에요. 그러면 이제 송노무사님이 누구를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말 그대로 A라는 사람을 때려라 라고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시킨 범죄 행위를 실행에 옮기게끔 하는 게 교사범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그 우두머리가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그 피해자를 고데기로 찢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 교사범도 실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 교사를 한 사람이 네. 피교사자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상하 관계에 있는 네. 원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더 가중 처벌을 받아요. 아, 네, 이제 거기에서는. 그런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 그럼 진짜 힘이 약해서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는 무근한 친구도 있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같이 드라마에서도. 당하고 알고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관도 처벌을 받을 수가 네, 있어요. 동일하진 않은 근데 거죠. 방관이 방- 제 경험해 보면 거의 반 친구들 알고 있어요. 그쵸, 대부분.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중에 방관자도 똑같이 이제 형법에 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조범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쉽게 방조범. 얘기하면 내가 실제로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키는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네. 그 체육관에서 선생님이 오는 거를 망을 보고 있었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 범죄 행위를 법률용어로 용이하게 더 쉽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일조한 사람은 네.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네. 체육관 안에 문제아들 있죠. 체육관 안에 문제아들은 전부 다 사실 형사상으로 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송혜교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네. 결국에 이런 게 쌓이면 네. 뭐 이렇게 신고라든지 어렸을 마음에 그런 이제 이성적인 판단보다 분노가 생겨 분노. 저 친구도 나 때리는 거 방관하고 있고 저 선생님 나 묵인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 못 도와주고 친구도 나 때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좀 잔인한 느낌의 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 이 드라마에서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있는데 담임 교사거든요. 담임 교사인데 처음에는 이 담임 교사한테 SOS를 쳐요. 네. 이제 피해자가 막 도와달라고 막 이제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선생님이 그냥 묵인해버리거든요. 이걸 수수방관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보호자라고 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어떤 의무가 인정이 될 수가 네. 있단 말이야. 그런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네. 이거를 방관했다라고 하면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는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선생님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이 선생님은 촉법소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오히려.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담임 선생님이 방관만 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오히려 가해자 돈이 많다 보니까 가해자 친구들의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어. 보니까 말도 지금 안 돼. 질문 주셨는데 백마탄 언란 장자님께서 실제로 교내에서 돈으로 저렇게 무마하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드라마와 현실이 어느 정도까지 다른지 저는 뭐 교사가 아니니까 잘은 네.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 김영란법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에 의해서 불법 행위입니다. 아. 예, 이거 돈을 받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이 안 되는 행위이고 그것도 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김영란법인데 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좀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선생님이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있죠. 있어요 많이. 있죠. 부자기로 인해서. 아 그거 말고 이제 김영란법 돈을 받은 그 거 돈을 받은 네, 거. 처벌의 경우가 꽤 있고. 저도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잘 짚어주셨는데 약간의 분노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저도 이제 경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선생님들 저도 좀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이죠. 아 선생님이 그냥 방관을 네, 제가 한 이제 거예요? 전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비슷하게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근데 괴롭힌 친구들이 또 누구냐면 또 공부도 잘하는 친구, 또 이렇게 입김도 세고, 또 학부모생도 좀 세고 하다 보니까 전혀 뭐 안 들어주더라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제 친구는 좀 가정이 좀 약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자주 못 오시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 친구 연락은 지금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서 저도 약간의 분노가 이제 있는 거지. 그리고 네. 일단은 교사란 물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일단 뭐 학교 폭력을 방관을 했다라거나 혹은 뭐 좀 용이하게 오히려 도와줬다라거나 방조를 했다라거나 혹은 뭐 이로 인해서
무마하는 대가로 뭐 금품을 받았다라거나 네. 이런 행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아, 공무원이기 공무원이죠. 때문에 네. 징계가 따를 수 있죠. 충분히. 그 내에서 뭐 가장 심할 경우에 이제 파면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임이 될 수도 있고 강등이 될 수도 있고 정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징계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만 딱 봤을 때 가해자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많은 가해자의 편에 들어줬던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더 많은 심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인이니까?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따져야 되는. 그 돈을 받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로 이제 선생님이 따로 처벌을 받을 문제고 네. 만약에 그 학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아 선생님 좀 이런 거 무마해 주시죠. 뭐 이렇게 하면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또 교사로서의 어떤 징계가 따를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그 어떤 폭력 행위를 네. 뭐 방조했다라거나 네. 이제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네, 가능하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차쌤이 자꾸 스포하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 노무사님을 위해서 좀 아껴야 오늘 가서 볼 거라서 안 돼. 그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네. 꽤 계시네요. 그렇게 은님도 오. 지금 그렇고 은영 기수님. 한번 보세요. 뭐 네. 근데 아직 중간까지밖에 안 하지 않았나? 지금 시즌 1인가? 그건 원이에요. 이제 끝난 아. 상황이고 3월 중에 시즌 2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데기, 화상 그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그거를 방관한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처벌을 어. 하냐까지 두 번째까지 네. 해봤는데 네네. 세 번째 팩트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학폭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 부모.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노무 쪽을 다루지만 네. 그 세상에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되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그런 돈에 대한 것들이 판단에 많이 작용하는지 법 안에서도 좀 궁금해요. 이건 뭐 사견이긴 한데. 아, 이 정도의 사건으로 네. 뭐 사법부가 뭐 매수가 되고 뭐 이 이럴 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 아닌 것 같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요? 우리가 현실을 좀 고려를 네. 해보면 사실상 변호사라는 직업이 네. 당연히 대가를 받고 네. 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어. 이제 물론 우리가 국선 변호도 하고 하지만 무료 변론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리적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변호사가 충분히 자기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네. 뭐 하는 어떤 사건의 의뢰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진짜 약속도 안 지켜. 수임료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도 않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금전적 리워드가 충분히 보상이 따르는 변호사가 정말 열심히 변론을 했고 아, 그러니까 후자 그럴 수 같은 있겠네요. 경우에 만약에 열심히 변론 안 했다고 해서 과연 변호사를 욕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부모에 대한 처벌 부모. 어떤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영란법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금품을 공여했으면 마찬가지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건요. 부모님이 방관했다. 내 부모님이 아들이 어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음. 우리 아들이랑 그럴 감싸줬다. 수도 거기에 있겠다. 딱 아들에 따른 방관. 이거는 만약에 네.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하는데 네. 불법 행위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 송혜교가 또 뭐 누구 있지? 그 가해자 중에 아무나 연진. 연진한테 맞나? 내가 너의 폭력 행위로 인해서 다쳤으니까 치료비라든지 네. 아니면 위자료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예, 아니요 지금이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연지는 네.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어. 부모한테 이 부분을 물어가지고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연주인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학생이니까. 예, 그래서 좀 이런 보호 책임을 들어가지고 돈의 청구는 이제 부모한테 네. 할 수도 있겠다. 네. 지금 더글로리가 지금 배경이 2004년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가 학교 폭력 예방법이 개정 및 시행됐다고 해요. 네.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시점에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로부터 뭐 7년 뒤에는 2011년에 대구의 중학생이 이 학교 폭력으로 집단 괴롭힘 당해 자살까지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그때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좀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네. 개정도 많이 되고 해서 조금 더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 쪽으로 개정의 움직임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저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20살이 넘어서 다시금 그때 나 신고했었어야 돼라고 네네네. 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었죠, 이런 게? 이런 거는 개개법 그 행위에 따라서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상해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아니고 이제 소멸시효는 민사적인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최장 10년. 최장 10년.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이제 처벌을 내릴 수 공소시효.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개개법마다 다 달라요? 달라요. 우리 억만장자님이 촉법 소년이 없어지지는 않겠죠라고 물으시는데 촉법소년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연령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낮아지긴 해도 그거는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법문에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네. 형법에 있어요. 이거를 없애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 촉법소년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20살이 넘어서 신고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20살에 신고했다. 그럼 친구도 20살이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20살에 그 사람한테 신고할 수는 없는 거죠. 촉법소년 넘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항상 어. 그 나이에 행위시법을 그 따라야죠. 조금 네. 뭔가 그 수정이 되면 좋겠긴 한데. 어.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는 성인이니까 이 사람이 미성년자 때 네, 했던 그렇죠. 범죄를 들어서 이때 신고하면 뭐 고소를 하거나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 성인이니 처벌 그거는 아니죠. 행위시법에 따라. 행위제법. 근데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촉법소년이었다. 그 나이대는 좀 낮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저도, 유치원만 하더라도 다 알 거 알기도 하고 좀 심한 그런 범죄들은 나이가 좀 어리게 좀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변호사님은 학폭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학교 명예교사예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좀 학생이 조금 이제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 누가요? 학생이? 네. 또 교권보호위원회 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 또 갔다 오고 이제 학생을 두고 이제 좀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그리고 뭐 반성의 여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학생을 어떻게 할 건지 징계 수준을 정하는 그런 곳에 다녀왔죠. 우리 노무사님이 아까 질문을 주시긴 했지만 네. 보통 이제 내 아이가 학폭의 가해자라면 혹은 피해자라면 그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보통 보면 일단 뭐 학폭위원회 같은 걸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이제 그 교권보호위원회도 부모님이 오세요. 그럼 오시면 이제 보통은 제가 물론 모든 케이스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명백한 가해가 인정이 되면은 부모님들은 사과하시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네. 명백한 게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싸웠는데 이쪽 부모님은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하고 이쪽 부모님은 우리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퉜단 말이에요. 막 다퉜는데 이게 아까 우리 더글로리의 사건에서는 명백한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자식이 맞은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절대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또 부모님이 쉽게 그거를 인정하시지는 않는 부분이 있죠. 대부분 중학생 이상 되면 사실 네. 부모님한테 얘기 잘 안 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얘기를 그쵸. 하는 게 부모님이 알아서 부모님 왔어. 그것도 소문 다 나거든요. 얘는 엄마한테 신고해가지고 엄마 왔더라. 그러면 더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해결도 잘 못하고 그런 게 저는 이제 저도 법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법이 적용되기 전에
어떤 단계를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참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은님도 음. 친구 동생이 학교 친구들한테 맞아서 네. 경찰서에 갔는데 가해자 친구들이 나 촉법. 응. 야, 나 촉법 야, 이렇게 얘기를 진짜.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촉법이라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세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년원 같은 데는 갈 수가 있어요. 가면 갔다 아까도 올수 질문 있다. 좀 많긴 했거든요. 교도소를 가냐, 교도소는 가지 소년원을 않아요. 가냐. 소년원. 교도소는 가지 않고 우리가 네. 이제 법원이 형사법원이 있고 민사법원이 있고 네. 가정법원이 있거든요. 행정법원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우리 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가정법원으로 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과 이게 아니라 네. 뭐 수강 명령 해가지고 뭐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뭐 케어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소년 이제 시설에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구속당해가지고 구치소 간 다음에 막 교도소로 넘어가서 징역을 살고 막 벌금형이 떨어지고 막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기록도 안 남아요? 기록은 남지 않아요. 전과가 아니에요. 네, 뭐 수강 명령 촉법이라서 학생부만 남고 거의 안 남겠네 사회적으로. 학생부 누가 봐? 학생부는 뭐 사실 그 법적인 문제는 아니어서 전 잘 모르겠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전과자는 아닌 겁니다. 전과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과의 유무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더 가중 처벌이 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뭐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번 한 거와 20번 한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운팅하는 전과가 있냐 없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촉법 소년의 연령에서 일어났던 어떤 처분의 결과 이거는 전과로 카운팅이 되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네. 그래도 전과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어. 전과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촉법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세 미만이야. 이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뭐 교육을 들어라 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촉법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뭐 처분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사 사람을 죽였다는들 네. 전과는 안 된다. 아니죠. 와. 또 궁금한 게 송혜교 응원하신다고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혜교 씨가 아무튼 너무 많은 상처와 폭행을 당해서 복수를 해요. 농사님 혹시 울고 계세요? 아니, 제가 화제를 돌리려 했는데 울고 계세요. 다음 휴지 여기다. 다음에는 죄송해요. 오늘은 또- 저희가 네. 준비를 다 못했네. 네. 휴지를 갖다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송혜교 씨가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형사처벌이 되냐 안 되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인 거죠. 복수가 뭐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은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네네. 개인 정보를 조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찢어진 종이들을 다 붙여가지고 종이를 그래요? 본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이게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면 범죄가 안 돼요. 우리가 범죄가 이런 거와 관련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절도죄고 하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있거든요. 쓰레기여도. 근데 이게 쓰레기일 경우에는 둘 다 해당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쓰레기. 절도죄는 내가 갖고 내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내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 버리는 게 절도죄고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내 그 점유에 있진 않지만 이 사람한테 줄 의사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분실물, 유실물 같은 거를 몰래 취득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거든요. 근데 사실상 쓰레기는 네. 내 점유도 아니고 이거를 누군가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내버린 내놓은 거잖아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범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네. 정보 취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아니면 취득. 일기장 같은 거를 취합해서 네네. 찢어져 있는 거를 네네. 약점을 딱 발견을 했다. 이 부분은요? 그건 사실 범죄가 되기 좀 어렵죠. 아, 그래요? 네, 약점을 발견한 거는 범죄가 되기 그거는 어렵고. 괜찮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을 했다. 그래서 사용을 네,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쓰레기를 가져갔다.
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 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럼 우리 빵그님이 남이 찢어서 버린 돈을 제가 주워서 맞춰서 쓰면 그것도 점유이탈죄인가요?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찢어서 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점유해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아닐 것 같아요. 오, 그건 괜찮다. 근데 찢지 않았으면은 충분히 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흘린 돈이다. 이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죠. 몰래 갖고 가면. 네, 네. 몰래 갖고 가면. 결국은 그 송혜교의 이 행동은 정보에 대한 그 악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 정보를 네, 취득하는 아. 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갖고 간 거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송혜교 씨가 교사가 돼요. 이 부분은요? 취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복수였다. 가해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선생님으로 취업했다. 그쵸? 네. 일단은 이거는 그냥 순수 목적 자체가 복수인 걸로는 뭐 어떻게 이걸 그것도 처벌하겠죠. 증명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뭐 취업 단계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뭐 허위 경력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게 허위 있었다라면 경력. 네. 만약에 이 허위 경력이 네. 진짜 없었더라면은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이 허위 경력이 만약에 채용 시에 알고 있었으면 안 뽑았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가정적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뭐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뭐 네. 이제 그 근로계약을 향후에 이제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지만 복수를 하기 위한 거는 내 심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다. 처벌이라든지 뭐 교사직을 박탈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허위 경력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허위 경력 같은 게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죠. 네. 네, 취업을 했을 때. 근데 이 목적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머리를 갈라봐가지고 막 너는 목적이 불순하니까. 그쵸 뭐, 그쵸. 네, 뭐 갈라봤더니 뭐 김일성 찬양이네. 뭐 이러면 너는 뭐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심적 의사고. 네. 네, 우리나라에선 그런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헌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 자체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긴 하네요, 사실은 맞죠? 그쵸. 네, 쓰레기통 주소만 알면 정보 취합해가지고 거기 자녀의 유치원에 취업한다. 그럴 수도 있죠. 무서운 얘기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노무사님도 계속 이제 아무래도 네. 피해자셨으니까. 네. 그쵸. 아니,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는 그쵸. 네. 보듬어 줘야 돼요. 우리가 아유, 맞아요. 많이 아, 아닙니다. 저 네. 따뜻하게 웃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학창 시절이라고 그냥 무마할 게 아니라 사실 네. 그게 성인이 돼서도 음. 좀 처벌을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나 분위기가 좀 네. 있거든요. 많죠, 요즘에.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네.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괘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거기까지 소위 최근에 뭐 유명한 가수 밴드의 어떤 그 밴드의 멤버라든지 네. 또는 가수나 탤런트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이제 명성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몇 번 그쵸.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학교 폭력 이런 것 네,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 정도면 그분의 커리어가 다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조금 있다고 솔직히 마음속에 응어리로 봤을 때는 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처벌은 아까 전에 처벌이 어렵기도 하고 네. 저는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약간의 그 뭐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솔직히. 좋은 방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예, 본인이 잘못한 건 맞긴 하죠. 근데 마녀사냥 같은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녀사냥.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너무 드라마에서. 옛날 건을 사실 옛날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저도 아. 사실은 어렸을 때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괴롭혔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옛날에 실수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다 커리어를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두 분은 좀 어떠신지. 아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음. 뭐 제 생각이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그렇죠, 같이. 네. 같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가해자니까 가해자는 뭐 평생 뭐 벌 받고 뭐 이런 거를 제가 판단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억만장자님처럼 궁금한 게 송혜교 씨가 아무튼 복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복수가 도가 지나쳤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거나 네네네. 아니면 그 사람을 때렸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전혀 되지 않아요. 전혀 되지 옛날 않아요. 보세요. 정당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당이 들어가 있어요. 정당. 그러니까 정당방위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제가 송노무사님을 뺨따구를 빡 때린 거예요. 근데 송노무사님이 맞았어. 맞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뺨때기를 쫙 때려요. 네. 그건 전혀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방향을 보세요. 제가 네. 송노무사님 뺨때기를 때렸잖아요. 때려도 되는 거 그럼 아니에요? 같이 이거는 이렇게 폭행죄. 제가 더 어퍼컷 날려도 되는 거 어떻게 아니었나?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폭행죄예요. 네. 그러면 저를 폭행죄로 의율해서 국가의 처벌을 받게끔 해야지. 아니 너무 뭐야? 이게? 네.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아니 먼저 거예요. 때렸는데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정당 방위는 그럼 뭐냐 아, 이런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충격적인데. 뺨이라는 네. 표현을 썼냐면 뺨을 때리고 네. 송진원 노무사가 화가 나서 저를 때리는 건 안 돼요. 근데 제가 뺨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을 목을 조른다고 칩시다. 그래서 송 노무사가 네. 저한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수준 내에서 저에 대한 신체 유형력을 행사해서 뭐 팔을 꺾는다라든지 이런 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우리는 과잉방위라고 하는데 제가 송노무사님 목을 졸랐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제압해요. 같이 팔을 졸리면 꺾어요. 안 되나? 이런 정도는 정당방위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갑자기 막 이따만한 막 대돌을 꺼내가지고 저를 토막내갖고 잘라버렸어요. 이거는 과잉방위예요. 과잉방위. 아 아니 그 아까 시구르 자부종님 좀 너무 짜증 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맞아. 아니, 법이 너무 억울한 피해자한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송노무사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나도 이제 사기꾼이 되어야지. 그건 또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것이 있고 네.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있고 사법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사법부를 뛰어넘어서 네. 내가 너를 즉결 심판해버릴 거야. 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맞았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때릴 권리는 없어요. 아,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 꿈이 태권도장이잖아요. 그게 지금 다시 재고를 좀 해야 되는 진짜 수준이라 그 정도예요? 네. 아. 태권도장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되네. 그럼 내가 뺨을 맞는 그 순간에 내가 같이 때리면요? 그거는 쌍방 폭행이 되겠죠. 쌍방으로 돼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니, 폭행자 폭행죄겠죠. 지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건 때렸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뺨을 네. 때리려는 순간에 네. 내가 막았어요. 맞고 어퍼컷 날리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일방 폭행이 되겠죠. 한 대도 못 때. 그럼 나는 그냥 맞는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사실 맞았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시킬 수 있겠죠. 아, 근데 맞아야 되는 말이 네, 거군요. 근데 맞았으니까 나도 너를 때릴래 라고 하는 건 범죄가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가 근데 돼요. 그건요. 때렸는데 두 손으로 또 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대 맞고 이거를 또 때린 거예요. 때린다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정도 수준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칼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아, 저 그럼 이거 궁금해요. 지금 막 법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먼저 때리라고 하잖아요. 처 막 이런 식으로. 쳐 네. 이렇게 하고 치면 그다음 치잖아요. 그건 절대 이것도 다 어, 들어가구나. 야,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내가 진짜 소나기처럼 펀치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대. 한 대 이렇게 쳤어요. 이런 거는 정당방위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너를 때리는 거를 아. 내가 범죄자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 범죄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한 대 쳐. 그래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았으니까 내 범죄 행위는 모든 게 합리화가 되라고 해서 이 사람을 죽도록 했어요. 그건 맞아. 당연히 용인될 수 없죠. 아, 야, 죽도록 진짜 오늘 되는 잘 거네. 알아네. 한 대 한 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방 때린다고 같이 때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다 영화에서 저렇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영화는 이렇게- 완전 이렇게- 잘못되고 어.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럼- 그러니까 불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당한 사람은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한 네. 사람은 그 송혜교처럼 만약에 당했어요. 음. 그러면은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뭐 신고하라.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내가 맞은 거를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폭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조폭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은 왜 있고 검찰은 왜 있고 법관은 왜 있어요. 내가 이거를 때려도 되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이제 범죄도시에나 나오는 그런 그 정도. 짧은 그래서 순간에? 이런 송혜교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네.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정당방위도 안 되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충격적인. 저 진짜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우리 시고르자 부족님께서 계단에서 누가 나를 폭행하는데 음. 방어한다고 하다가 그 사람 밀쳐서. 네. 계단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 좋으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정당방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너무 네. 오. 고의가 있느냐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잉방위처럼 내가 뭐 이렇게 네. 찰싹 맞았는데 네. 25층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아. 죽어버리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 충분히 이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어서 아니, 그런 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데 그렇군요. 진짜 막 폭행하는데 저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떡해. 방어한다고. 방어한다고. 나는 방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해자가 헛디뎌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 상해, 뭐 중상해를 입었으면 그 중상해죄 책임은 내가 지기는 어렵죠. 만약에 근데 그럴 고의가 방어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의가 그래도? 고의성이 있는. 그건 이제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실로, 실수로 이렇게 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결과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죽음에 이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을 못하죠. 네, 살인죄로 처벌. 그 제가 태권도장을 얘기했다가 예전에 어떤 형이 유도를 배우라고 하더라고. 네. 유도장을 차려야 된다. 네. 태권도는 때리는 거, 그 말이 생각나네. 태권도는 때리는 건데 유도는 잡고 넘어지는 거니까 역으로 오히려 했을 이렇게. 때 넘어지면서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스킬이다. 아니, 좀 뭐 법을 너무 악용한 것 같긴 겪으면 한데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도를 부분을 네. 그러니까 유도로 오해를 지금 바꾸셨어. 신압으로 저분도 유도에 딱 얘기하네. 나중에 유도를 제 해야겠군. 고객이 되실 수 있어요, 저분이. 네. 계단으로 나중에. 유도 그 유도가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낙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유도는 알겠습니다. 이 유도. 이건 근데 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시골을 자부종님 죄송합니다. 네. 체육인들 빵그님도 체육인들은 일반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사실 이게 이것도 궁금하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폭행 사건인데 아주 작고 여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작고 여린 사람이 뭐 실수로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자기가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탁 쳤다고 쳤어요. A라는 사람을.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막 특전사 막 뭐 북파 공자고 출신의 막 무술 교관 막 무서워. 다 합치면 27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급소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중을 빡 해서. 그럼 이거는 사실상 가벼운 행위라고 볼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인중을 알아서 여기를 거의 때리면 죽음에 이를 치명상을 정도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인정이 되기가 쉽죠.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너는 고의로 이 사람을 중상해에 입히게 하려고 한다. 왜냐면 너는 이거 알고 있지 않았냐. 너의 인중을 치는 건 이렇게 중상해가 입기 쉬울 거라는 걸 넌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중상해 고의를 지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특수 그걸 모tiv. 모르고 그냥 사실 이렇게 툭 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분이 만약에 뭐 씨름 선수거나 네, 그쵸, 그쵸. 아니면 뭐 격투기 선수거나 음. 이랬을 때 제가 그냥 툭 친 거랑 그분이 툭 친 거랑 그 다를 어떻게 수 있죠.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만약에 알고 똑같은 있으니까. 폭행이어도 예를 들면 제가 송진원 노무사님의 뺨을 음. 찰싹 때렸어요. 이것도 폭행죄예요.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역도 선수. 맞아 오케이.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그것도 그건 폭행이에요. 이제 동일하게 그렇지만 네. 죄목만 같다 뿐이지 아. 예를 들면 폭행으로 인해서 음.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당연히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법에 보면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법에 예를 수위가 들면 있군요. 찰싹 때린 게 뭐 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징역 조금 1개월 뭐 이런 거면은 막 있는 힘껏 때려가지고 전치 막 6주가 나왔어. 그러면은 더 형량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죄목은 이 같더라도. 은님이 질문하신 것 좀 네.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집에 맞죠? 네. 강도가 들어왔는데 네. 스테인리스 냄비로 강도머리를 때려서 강도가 뇌졸중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전 여성분일 경우 혼자 있는데 네.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때린 거죠 이게. 일단 그리고 집에 몰래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 모든 사건에서는 네. 왜 재판이 있냐면 왜 검사가 주장을 하고 변호인이 주장을 하냐면 모든 사건에서 다 케이스별로 다른 판단이 다르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스테인리스 냄비부터 들어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 다르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 생명을 위협해.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스테인리스로 머리통을 친 게 정당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강도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막 계속 머리를 치는 거예요. 강도가 죽을 때까지. 그럼 그거는 또 정당화가 될 수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쵸. 저런 건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면 이꼴 스테인리스로 강도의 머리를 한 20회 내려쳐라. 그 정도까지 괜찮다라는 게 없는 거죠. 절대적 기준이.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마다 네. 변호인은 변호인의 주장을 하고 검사는 검사의 주장을 해서 야.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을 사건마다 개개별의 재판부가 내리는 거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주말에 서점을 갔는데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네.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좀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 덩치가 엄청 크고 옆에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과 남자친구분과 뭔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리고 있었는데 이 남자분 덩치가 있었던 분이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그 커플의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네네네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쳤어. 네. 그럼 이 남자분 잘못이에요? 친건 남자분 잘못. 근데 만약에 같이 쳤어. 이러면요? 누구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 사실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가 네.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정도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들인데 너무 깜짝 놀라서 강도를 뻑 쳐서 강도를 쪽일로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안의 내가 위중성.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인 제가 하는 건 괜찮아요. 때리려고 하지 정당- 않았어도 아니요, 때리려고 했어야죠. 때리려고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신체 위협이 되는 순간인데 꼭 이 아버지가 본인이 해야만 정당방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 보고 있던 있는 아들인 사람도. 제가 이거를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펀치를 먹였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어렵다. 아무런 때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라고 해서 제가 막 가서 때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만 하면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하는 안 것도 때리고. 그것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어.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많이 보신 것 이렇게 같은데 스킬인데 그 스킬. 그거는 에이, 충분한 네, 위협이 네, 될 수 네. 있죠. 스킬. 왜냐면 네. 이 사람이 스킬이네. 이렇게 해서 나를 실제로 때릴지 안 때릴지 내가 어떻게 모르지. 알아요? 또 그건 그러니까 되구나. 적정한 선에서 이 사람의 팔을 잡거나 하는 거는 폭행죄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빵그님 법전으로 치면 무죄라는 말 맞나요? 네. 법전. 이 정당방위에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책은 무기가 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책도. 충분히. 예. 그러니까 책이 많이 배웠습니다. 와. 우리 법전은 막 이만해요. 물론 작은 법전도 있겠지만 그걸로 치면 이건 둔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 어떤 폭행이 기준인지 되고.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전 근데 아직 감이 안 와요. 누가 나를 때리면 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때리면은 가만히. 그 사람을 처벌시켜야죠. 원칙적으로는. 너무 그렇다. 네. 상황 대응 그리고 맞을 행동을 많이 하죠, 보통. 나한테 맞았어. 저 막 상상하거든요. 만약에 길 가다가 골목길에 깡패가 그러니까. 나와서 날 네, 때리면 어떻게 해야 난 되냐.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그러니까 하세요? 정당방위 수준에서 나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덩치가 크고 혹은 다수라거나 으슥한 곳에서 내가 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고춧가루 같은 거 스프레이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정도는 그거는 정당방위가 괜찮다. 되는 거예요. 근데 스프레이 이 깡패가 써야겠네. 나를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막 칼로 24방을 찌르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다들 질문이 엄청납니다. 질문이 엄청 이렇게 다들 혼란스러워진 네, 거야. 다 우리가 알고 생각 다- 있었던 거랑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잡고 가잖아요. 기본은 뭐냐면 내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다라고 해서 네. 야, 역으로 내가 불법 행위를 하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네, 그걸 정당화시켜 주진 못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정당방위 같은 건데 그것도 정당한 수준에서 방위 행위를 해야지 과잉해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질문은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강도가 금을 훔치려고 할 때 냄비로 때려쳐도 처벌받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구체적 사안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 네. 강도가 금을 훔치려고 해. 그러면 은은? 그럼 뭐 냄비로 때려쳐야 돼. 그러면 후라이팬은? 이거는 공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죽을 것 같지만 않으면 좀 참는 게 좀 현명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처벌을 아.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어렵다. 네. 어렵네. 그래도 그러니까 참아내는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후행으로 범죄를 저지를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방위만 해야 된다. 그렇죠. 정당한 수준 나에서 그렇죠. 저게 아주 정답에 가깝죠. 사실 상대가 선빵을 치면 일단 경찰을 경찰을 부르는 부르자. 게 계속 때리면 그럼 도망을 가든지 해야죠. 계속 맞고 병원비를 그러니까 받아야 되네. 계속 네. 때리면 이 그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늘어나겠죠. 네. 계속 때리고 있으면. 그렇네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린다. 자 5분 뒤에 나도 널 이제부터 계속 때릴 어. 거야. 이거는 아무런 정당방위 행위가 아니에요. 네. 그 조금 맞아. 거기에 따라 근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쵸. 들긴 해요. 조금. 그러니까 어쩔 수 이게 없네. 맞아요.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네. 너무 잘못 알고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잘못 알고 오. 계신 겁니다. 네. 이건 어디서 좀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드라마니까 네. 우리가 송혜교를 보면서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되면 네. 송혜교가 복수를 위해서 우리 이 법 체계에 반하는 행동들을 한다 하면 그렇죠. 송혜교는 절대로 그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정당될 수 없고. 그냥 보는 시청자한테는 사이다겠지. 그치. 근데 재판부가 송혜교를 재판할 때는 사이다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이다만 네. 아니겠지. 송혜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이 예. 법은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좀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조금 더 엄하게 빡세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그게 네. 뭐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이제 또 의견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네. 아까 시고르자 부족님이 미국이나 특히 막 그런 댓글 보면 우리나라 법은 네. 너무 약하다. 약하다라는 맞아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얘기 미국은 있죠. 강도 침입하면 이게 그런 거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네. 어떤 분야별로 나라의 어떤 특성을 네. 고려를 해서 차이가 있는 거겠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나는 방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국민 감정과 네. 괴리가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네.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 들고 올 테니까요. 네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